안녕하세요, 나쿤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일본 생활을 포기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일본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도 결코 일본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일본에서 관리직을 맡고 있고 현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적어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조금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공부를 했던 방법, 그리고 제가 일본어 공부를 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공부 방법은 개인차가 정말 많으니까 그냥 참고 정도로만 생각해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구체적인 공부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공부를 시작했던 환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군대에서 일본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전공이 일본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긴 했지만 학과 수업에서 제대로 일본어를 가르치는 곳은 아니었어요. 제가 입대 당시의 일본어 실력이 정확히 히라가나만 조금 읽을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육군 23사단 81mm 박격포 주특기로 입대했습니다. 자대 배치를 받을 때는 삼척에 있는 해안초소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대 단위로 해안초소에 들어가서 경계 근무를 9개월씩 교대로 담당한 일이었습니다. 평생 볼 바다는 그때 다 본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이런 상당히 고립된 환경에서 일본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환경 자체가 특이하긴 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당연히 교사도 없고 학원도 없고 심지어 교재도 하나도 없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교재는 그냥 어느 날 쓰레기장 청소를 하다가 1998년? 1999년도 JLPT 2급 문제집을 하나 주었는데 헌책 수준이 아니라 그냥 걸레짝이었어요. 표지도 없고 절반 정도만 찢겨져 나간 책이었는데 말씀드렸듯이 제가 히라가나만 조금 읽을 수 있는 수준이었다 보니까 솔직히 그 문제집을 봐도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그 문제집을 가지고 자기 전에 침낭 안에서 라이트펜 하나 들고 몰래 한 글자씩 보곤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던 건 신병 위로 휴가 때부터였습니다. 그때 교보문고에 가가지고 책을 2권을 사서 나오는데 마음이 너무 설레더라고요. 휴가 중이었지만 그대로 집에 가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는 그 2권의 책을 제 군생활이 끝날 때까지 몇 번이고 정말 몇십 번이고 계속 돌려보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어느 페이지에 커피 자국이 떨어졌는지도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많이 봤어요. 시도할 수 있는 공부 방법이 책을 보는 것 외엔 없었기 때문에 정말 한 글자 한 글자씩을 기계적으로 머릿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군생활을 해보신 분이라면 정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여기는 공부를 하기 위해 가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공부하기에 좋은 환경도 아닙니다. 시간이 남는 곳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데요. 저는 일과 시간과 반드시 제가 해야 되는 일 이외의 모든 자유시간, 제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모든 시간을 공부에 사용했습니다. 제대할 때까지 텔레비전을 보지 않았고요. 일병 때부터는 사회에 있는 지인에게도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역 후에 오키나와 교환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PX에도 가지 않았어요. 군대에서 공부하면서 생긴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늘은 군대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만 줄이겠습니다.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무식하게 책을 읽고 무식하게 쓰는 방법으로 일병 휴가 때 JLPT 2급 그리고 상병 휴가 때 JLPT 1급을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본어 공부를 할 때 선택했던 방법, 아니 할 수밖에 없었던 방법은 한 권의 교재 그리고 2권의 교재 정도를 무한대로 반복해서 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냥 눈으로 본 게 아니라 모든 글자를 손으로 쓰면서 외웠어요. 펜이 없을 때는 바지에 그림을 그리듯이 이런 식으로 계속 썼습니다. 회화나 청해 연습은 연습 상대도 없고 라디오 음원 파일 같은 것도 없으니까 일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혼자서 자기 전까지 머릿속에서 이런저런 상황을 상상하면서 연습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면 책도 있고 오디오 파일도 있고 유튜브 검색도 있어서 오히려 망설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군대는 저에게 맞는 그리고 저에게 가장 효율이 좋은 공부 방법을 찾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다시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상병 때 JLPT 1급을 취득한 이후에 사실 자격증으로서 일본어를 공부할 의미는 사라졌습니다. 그때쯤 상병도 됐으니까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상태였는데요. 저는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일본어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또 부분적으로나마 일본인보다 일본에서 앞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도한 방법 그리고 추천드리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기 쓰기입니다. 사실 저는 일기를 상병 때부터 쓴 게 아니라 2009년 제가 입대할 당시부터 또 지금까지 11년째 일기를 써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본어로 쓰라는 게 아니라 한국어로 쓰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을 모국어로 빠르고 자연스럽게 적어낼 수 없다면 외국어 사용할 때도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외국어를 잘 한다는 것은
문법이나 발음을 완벽하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가장 알맞은 표현을 자연스럽고 빠르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기 쓰기는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번역 연습입니다. 신문기사나 교재를 번역해도 좋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문학작품의 번역입니다. 이미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문학작품의 원서를 구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마음에 드는 페이지를 몇 개 추려내서 한국어로 번역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정식 번역본과 자신의 번역본을 비교하면서 분석해보는 겁니다. 평소에는 쓰기 어려운 다양한 표현을 익히게 되고 때로는 일본인들도 잘 모르는 표현을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한자에도 빠르게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일본어를 공부할 때 정말 가장 기피하게 되는 게 이 한자 공부인데요. 가끔 학원에서 한자 공부 필요 없다라고 광고하는 모습을 보면 솔직히 그건 좀 한숨이 나옵니다. 일본어를 공부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결국 한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절대로 눈을 돌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상병 시절에 오쿠다 히데오의 20살 도쿄, 그리고 나츠메 소세키 마음,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읽으면서 번역 연습을 하곤 했습니다. 그립네요. 이처럼 저는 일본어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읽기와 쓰기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우리는 외국어를 공부할 때 말하기를 빨리 늘리고 싶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어순이 같고 한자어를 공유하는 일본어는 일상회화 수준까지의 레벨이 빠르게 올라가는 외국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만족하고 공부를 멈춰버려요. 하지만 일본 생활에서 특히 업무를 깊게 파고들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중에서 늘려갈 수 있는 회화 능력보다는 긴 시간을 들이고 깊게 공부하지 않으면 금방 미천이 드러나는 읽기와 쓰기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이 능력을 몸에 깊게 갖추는 것이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 사원으로서 경쟁력을 올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일본에서 젊은 층의 모국어 능력의 저하가 정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와서 정말 깜짝 놀랐던 것이 일본 사람들이 생각보다 더 한자를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해요. 무엇보다 경어 사용이 굉장히 서투릅니다. 면접 보려고 가지고 온 이력서 읽어보면 정말 재밌어요. 저번 영상에서 일본에서 일본어를 잘하는 것은 전혀 플러스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읽기와 쓰기 그리고 경어 사용에 익숙해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외국인인데 일본인보다 더 자연스러운 일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됐을 때 본인의 가치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해주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가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내용과 영상 퀄리티를 올려서 보답하겠습니다. 게스트도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시프트 만들러 가봐야겠어요. 연말이 다가오고 있어서 점점 일이 바빠지고 있네요.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